자, 이번 시간에는 2차 부등식 관련된 문항 중에 조금 복합적인 형태의 문제, 좀 난이도가 좀 높은 생각하고 따져야 될 부분에 해당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어, 근의 위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2차 방정식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야, 내용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실근이다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판별식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두근의 부호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앞에서 비슷하게 풀었었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위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는데, 근데 그 두 실근이 만약에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판별식으로 나타냈을 때는 실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0보다 크다. 그리고 같다까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두근이면 0보다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이제 0보다 큰 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정확히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지. 그냥 단순하게 두근이 모두 양수다 이런 표현은요. 두근을 내가 2랑 2로 볼 거야. 그것도 두근이잖아. 그중에 같은 근이 이제 중근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단순하게 서로 다르니다. 서로 다르다. 이런 표현이 없으면 중근까지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이 알파랑 베타가 모두 양수란 얘기니까 이 두 근을 더하면 플러스의 값을 갖게 될 거고 곱해도 플러스의 값을 갖게 될 거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 판별식의 공식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등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구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보냐면 그래프로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어떤 위치 관계에 놓여질까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바로 2차 방정식이 두 근인데 그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 그래프 2차 폼선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 여기가 이제 알파라는 근, 여기가 베타라는 근이 전부 다 양의 값을 갖는 근의 표현이 된다. 자,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꼭 이게 서로 다르다라는 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근이 될 수 있어요. 중근이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이게 X축하고 이렇게 접하는 이런 그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음수다. 두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하면요. 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크게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양수니까 이게 0보다 크고 음수니까 0보다 작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 양수랑 음수라는 거는 근이 존재하는데 그 근의 부호가 양수고 음수다라는 표현이지 이 판별식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실근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판별식은. 실근의 존재 유무를 따지는 건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음수라고 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써버린다고. 이게 내용은 다른 거죠. 음수도 실근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를 통해 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근이 이번엔 둘 다 음수면 그 음수 두 개를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거고 그 음수인 두 개를 곱하면은 플러스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로 본다면은 이번에는 y축 기준으로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둘 다 음의 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부분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럼 알파, 베타가 전부 다 음수가 되는 거 보이죠? 아니면은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중근을 가질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근을 표현할 수도 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번엔 근이 서로 다르대요. 두 근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는요.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는 반드시 이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호가 다른 두 실수. 무조건 달라.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 그러면 이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때문에 이때는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두 개의 합이 양수냐 음수냐 판단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가 2고 하나가 -3이면은 더하면은 음수가 되지만 하나가 4고 하나가 -2면은 양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우리가 두 분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하지만 곱 같은 경우에는 곱하면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그래프로 이제 가져간다면 예를 들어서 2차 포물선을 그리는데 x축과의 교점은 무조건 두 개야. 근데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알파, 베타. 알파랑 베타가 부호가 반대가 되게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번째 내용의 약간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서로 다른 부호의 두근을 갖는 거는 전부 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지. 판별식이 0보다 크겠죠. 양근, 음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근데 양수인 근을 갖는 절대값이 음수인 근을 갖는 절대값보다 크면 이렇게 이제 알려주게 되면요. 얘는 무조건 뭐야, 3, 요거는 뭐 -2, 뭐 이런 표현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얘가 뭐 7, 얘는 -3, 뭐 이런 표현이란. 그럼 이건 무조건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 두 분을 더하면은 0보다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플러스. 그 곱하면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그림이야? 양수인근의 절대값이 음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라는 건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중 양수 부분에서 만나는 게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좀 더 멀다라는 거니까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요런 그래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간격을 좀 비교해 보면 양수인근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음수인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양수인근이 좀 더 거리가 먼 거지. 자, 양근이 음근, 그러니까 절대값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작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 더하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곱하면 역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음수인 부분에 음, x축과의 교점이 조금 더 멀게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양근과 음근의 절대값이 같다. 그러면 두 근을 더하면 뭐 나오겠어? 0 나오겠죠. 마이너스. 곱한 건 마이너스. 그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 정확하게 양근음근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는 여기 알파, 베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 이거랑 이제 똑같다. 이렇게 그림까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내가 이제 판별식과 두근의 어떠한 부호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프를 지금 그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면, 그때 두근의 곱과 두근의 합과 2차 방정식으로 표현된 판별식의 범위가 다음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요, 간단하게 약간 좀 심화적인 부분인데 허수인근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이제 부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허수인근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부호가 없다. 음. 그래서 허수인근에서는 이거 두 개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지만 판별식 자체가 0보다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이제 발레가 있다라는 얘긴데 어, 알파가 2 플러스 i야. 그리고 베타가 2 마이너스 i야. 이러면은 두 개 더하면 양수, 곱해도 양수. 근데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어때? 작잖아. 말이 안 되죠? 자, 세 번째도 여기서 이제 발레가 어떤 게 있냐.
알파가 뭐 마이너스 2 플러스 i, 베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면 두 개 더하면 음수. 곱해도 이제 음수가 나오겠죠. 곱하면 양수가 나오지. 근데도 얘도 이제 허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이제 작다라는 범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사실 허수인근을 가질 때는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실근을 가질 때만 쓸 수 있는 거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 경우는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무조건 이제 곱했을 때 0보다 작다잖아. 그러면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두근의 곱 알파 베타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플러스 a분의 c죠. a분의 c라는 공식을 갖게 되고요.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럼 a랑 c의 부호가 반대란 얘기죠. 이 얘기는 이제 다시 말하면은 AC는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두근의 부호가 다음과 같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로 깔고 난 다음에 판별식을 조사하잖아? 그럼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거든요. 근데 B랑 AC가 전부 다 실수란 말이야. 그러면 B가 뭐야, B가? B제곱은. B제곱은 플러스가 돼, 플러스. 이게 플러스. 그리고 AC는 뭐야? 음수라고 그랬죠. 여기 적혀 있죠. AC가 음수.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4를 곱했어. 그럼 얘도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야? 그러면 판별식은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애초에 두근의 부호가 0보다 작다라고만 표현을 하면은 얘는 그대로 이 표현에 의해서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이제 서로 다른 주식이 나온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판별식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곱한 게 0보다 작다면 판별식의 부호는 D는 항상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항상 성립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넘겨볼게요. 이제 문제를 좀 풀 거고요.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그 다음 조건이라는 게 뭐냐? 두 군이 모두 뭐라고 적혀 있어? 양수. 양수라고 적혀져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뒤에 이제 우리가 근의 위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는 거야? 이제 함수, 2차 함수로 보는 거야. 그래서 먼저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보는 거지.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된다라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러면은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고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x축과의 교점이 모두 뭐가 되게? 양수가 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그죠? 아니면은 서로 다르다란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중근이 그릴 수도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면 우리가 뭘 따지는 거야, 이제부터? 첫 번째. 두근이 존재한다. 실근이 존재한다.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구나. 그리고 두 번째. 두근의 합. 여기 알파, 베타 더하면 어때? 0보다 크구나. 세 번째. 두근의 곱. 역시 0보다 크구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알겠니? 그래서 네. 여기부터 이제 조사를 해보면 판별식 써봐. 4분의 D죠. 1-K-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하나 나오고 두근의 합 2가 0보다 크다. 당연한 거고 두근의 곱 K 플러스 5는 0보다 크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이 둘의 공통 범위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 따라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 사이가 되어야 그래야만 두 군이 모두 양수인 2차 방정식을 갖게 됩니다. 알겠죠? 자, 네. 두 번째.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래. 자, 부호가 달라요? 그럼 뭐만 따지면 된다고? 판별식 필요해? 안 해? 필요 없다고. 안 해요. 두 군의 곱만 0보다 어떻다? 알파랑 베타 곱한 것만 0보다 작다. 요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작게 되게 하게끔 K를 만들면 이건 무조건 서로 다른 서로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선생님 두근의 합은요? 두근의 합은 알 수가 없어.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때문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K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요것만 0보다 작다죠. 두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요렇게 K의 범위를 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2로 갑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두근이 뭐래? 모두 음수래. 두근이 모두 음수래. 그럼 생각하는 거지. 그래프를 먼저 떠올려 봐. 어떤 그림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야? X축, Y축, 그리고 포물선의 형태는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두근이 모두 음수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한별식이 짝수 공식을 써도 되죠. 0보다 어때야 돼? 두근이 음수, 실수!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를 왜 곱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지워지고 2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두근이 모두 음수기 때문에 두근의 합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K 플러스 1은 0보다 크고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또 만들어지는 거고 세 번째 두근의 곱 알파 베타가 K제곱 플러스 7인데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해를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K가. 몰라도 항상 0보다 크니까. 따라서 이 나온 이 범위의 공통 범위가 이제 답이 됩니다. 그러면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답이 되겠죠. 세 가지를 따집니다.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거에 대한 범위를 통해 가지고 K의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부호가 다르니까 판별식 안 해도 돼요. 두근의 곱만 우리가 비교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두근의 합은 몰라요. 그런데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도록 하래. 그러니까 음근, 양근이 이렇게 있고요. 절대값. 음근의 절대값이 있는데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 이걸 알려준 이유는 뭐야? 두근의 합을 알 수 없었던 이유는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을 비교하지 못할 때는 알 수가 없었지만 이렇게 비교가 가능해진다면 이 두근의 합의 범위는 0보다 클까 작을까? 작겠죠. 네. 그러니까 더 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두근의 곱은 부호가 다르니까 0보다 작겠지. 이 두 가지만 따지면 돼요. 판별식은 왜 안 따져? 부호가 다르면 따질 필요 없다고. 자, 그래서 판별식을 씁니다. 판별식 아니죠. 두근의 합. 마이너스 2의 m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그래서 m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가 되니까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5m이고요. 얘가 0보다 작으니까 m 값은 0보다 작다. 이 둘의 공통 범위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에 네 번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부호가 다르대요. 판별식 필요 없죠. 절대값이 같대. 자, 그럼 봐봐. 알파 베타는 0보다 작을 거고 알파랑 베타 더하면 뭐가 돼? 0이 된다는 거죠. 그죠? 절대값이 같으니까. 자, 그럼 일단 이 식을 정리를 해야 되겠네. 3의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x 플러스 m 하고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플러스 m제곱 x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3x제곱에 암산으로 그냥 빠르게 계산을 할게요.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0 x에 플러스 3m 마이너스 9는 0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가자.
뭐냐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거는 3분의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10이 되는 건데 마이너스 10이죠. 플러스래.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0이 0이니까 m 마이너스 5하고 m 플러스 2가 0이라서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5가 나온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부호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알파 베타 곱한 거. 그러니까 3분의 3m 마이너스 9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으로 나누면 m 마이너스 3 0보다 작기 때문에 따라서 m 값은 3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이들의 공통된 범위나 값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2랑 5 중에 3보다 작은 거는 얘가 되겠네. 따라서 이때 m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근의 분리 혹은 뭐 근의 위치라고도 표현하는 요 좀 심화 과정의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한 거예요.